안녕하세요. 비욘드 스페이스 김민수입니다. 제가 지금까지는 공유 오피스 창업에 대해서 제가 되게 회의적으로 얘기를 해왔었습니다. 돈이 안 된다. 내가 이 건물의 임대인이 아니면 하지 마라. 임차인이면 하지 마라. 대략 이런 식으로 제가 지금까지 쭉 얘기를 해왔었는데, 제가 창업 상담을 하면서 가능성이 있는 분들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냐면 임차인임에도 불구하고 임대료를 저렴한 곳을 알아보신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공유 오피스 창업이 가능한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공유 오피스에 대해서 회의적으로 말씀드렸던 거는 80평 공간에 임대료가 550만 원 정도인 임대인에 대해서 회의적으로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이번에 제가 말씀드릴 예시는 뭐냐면 비슷한 공간의 넓이인데 임대료가 300만 원대였습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가능하겠더라고요. 대신에 조건은 내가 직접 운영을 할 수 있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직접 운영을 할 수 있고 임대료가 약 90평일 때 300만 원대의 임대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발견을 하시면 거기서는 공유 오피스 사업이 가능하다 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임대료를 공간 넓이에 나눠봤어요. 나눠봤더니 평당 3.8만 원 정도, 그러니까 평당 4만 원 이내의 물건을 구할 수 있으시면 거기서는 소호 사무실이나 공유 오피스를 해도 월에 한 순수익을 400 이상을 가져갈 수 있다로 결론 지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고 꼭 저 비욘드 스페이스 대표란 항상 공유 오피스 하지 말라고 얘기한다 라고 막 생각하지 마시고 계산을 해보시고 평당 4만 원 이내다 그러면 공유 오피스를 해봐도 되겠다 또 괜찮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내가 공간을 찾아보다가 평당 4만 원 이내의 물건을 구했다고 쳐요. 거기서 1호점 오픈을 했죠. 근데 그 주변 시세가 비슷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 2호점을 내셔도 한 명의 매니저를 고용을 해서 두 개를 돌릴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내가 굳이 발로 뛰지 않더라도 매니저 한 분을 고용을 해서 두 개 지점을 운영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겠죠. 자동적으로 수입을 만들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되고요. 이렇게 할 만한 지역은 인구가 많으면서 공실이 많은 지역이어야 돼요. 되게 모순적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사람이 많이 사는데 공실이 있는 곳이 있을까요? 있을지 제가 좀 찾아봤더니 있긴 있더라고요. 어떤 지역이냐면 약간 경계 지역이어야 돼요. 어떤 경계 지역이냐면 공실 상가가 늘어나면서 또 한쪽으로 인구가 쏠리는 지역이어야 됩니다. 그 지역이 어디냐면 인천, 김포, 기흥, 용인 이런 지역이었습니다. 이런 지역 가보시면 어떠냐면 분명히 상업지역이 활성화되어 있는 지역이 있는데 또 고개를 돌려보면 또 벌판도 있어요. 이런 지역이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왜 가능성이 있냐면 인구는 좀 밀집되어 있으면서 공실이 있단 말이죠. 그런 지역에서는 공유 오피스나 소호 사무실을 해도 지하철역과 떨어져 있어도 내가 차량을 운전해서 이동을 해서 사무실로 갈 수 있는 인구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지역에서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입지에 대한 임대료에 대해서만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한 가지 더 보실 게 있어요. 뭘 보셔야 되냐면 그 지역 내에서 소호 사무실, 공유 사무실을 찾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를 보셔야 돼요. 근데 그걸 찾는 가장 쉬운 방법은 네이버 광고 홈페이지에 들어가셔가지고 키워드를 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제가 김포를 말씀드렸잖아요. 김포 소호 사무실을 검색했을 때 월별로 PC로 검색하는 양, 모바일로 검색하는 양이 네이버 광고라는 그 플랫폼에서 그 양이 떠요. 제가 아까 검색해보니까 지금 김포 소호 사무실 같은 경우에는 PC로 월간 검색량은 260건, 그리고 모바일 검색량 같은 경우에는 월간 440건, 그러니까 둘이 합쳐가지고 지금 700건이 검색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은 소호 사무실 업계에서는 적은 양은 아니에요, 이게. 근데 물론 리스크는 있어요. 어떤 리스크가 있냐면 김포라는 도시가 크잖아요. 김포 안에 또 여러 지하철역도 있고 작은 도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지역명으로 검색했을 때는 또 검색량이 안 나왔어요. 예를 들어서 김포에 있는 지하철역으로 해서 김포 땡땡역 소호 사무실 같은 거 검색했을 때는 검색량이 안 나오는데, 김포 소호 사무실, 김포 공유 오피스, 김포 비상주 사무실 같은 거 검색했을 때는 검색량이 이 정도 나온단 말이죠. 근데 이 말이 지금 뭐냐면 이거랑 비슷한 게 일산도 좀 비슷한데, 김포 지역에 계신 분들은 아마 괜찮은 소호 사무실이나 공유 오피스가 있으면 충분히 차량으로 이동할 준비가 되어 있는 분들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김포의 특정 동네로 검색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김포 지역을 통틀어서 검색을 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조금 거리가 멀더라도 나는 차량으로 이동을 할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냐면 김포 같은 경우에는 이 정도 검색량이 나온다? 그랬을 때 내가 만약에 주차를 준비할 수 있는 지역을 찾았다, 공간을 찾았다, 그러면은 이 사업을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주차로 해서 차량으로 이동을 하면서
김포에 있는 지역에 있는 분들을 유입시킬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제가 지금 말씀드린 두 가지. 첫 번째는 이제 평당 4만 원 이내의 물건을 먼저 찾으시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거기서 그 지역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공유 사무실을 필요로 하는지를 먼저 체크를 하시는 거죠. 이 두 가지만 체크를 하셔도 공유 사무실에 대한 입지에 대해서 충분히 많은 설득력 있는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